본격적으로 저희 이슈 시그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정보들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이슈 시그널 시간에는 어떤 정보들 전해주실 건가요? 네, 제가 계속적으로 상업용 부동산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마 지금 뭐 시청을 놓치신 분들은 또 유튜브 이제 부동산 집통을 검색하시면요,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 그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택용 시장, 그래서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좀 회복세를 나타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불안전한 그런 심리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지금 트렌드가 어찌됐든 현재 시점에서는 차익형보다는 좀 수익형 부동산이 좀 더 중점적으로 많이 포커스를 잡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지난번에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좀 유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뭐 아파트형 공장부터 해서 이 변화된 가정들, 그다음에 요즘 뭐 트렌디한 그런 가정들 말씀드렸다 하면 좀 이번 주는 좀 지역을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랬는데 뭐 너무 많다 보니까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핵심 지역과 요즘에 좀 약간 핫한 지역들 몇 군데를 좀 추출해서 좀 전략적으로 어떻게 좀 투자 방법을 나가는지 그런 것들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지도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보통 지식산업센터의 가장 성공적인 지역이라고 하면 바로 성수동이죠. 자, 성수동을 이제 가장 메인 지역으로 하고 다른 지역들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됐고, 실제 성수동이 가장 제일 지식산업센터 성공을 했고 이 유행을 만들었던 과거 이제 아파트형 공장이었던 이 명칭을 유행했던 지역이 바로 성수동입니다. 자, 지금도 이 성수동 일대는 좀 분양하는 현장들이 있기도 하고요. 기존에 이제 갖고 있었던 분들 이제 거래하는 것도 좀 틈틈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적인 시장이라고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수동을 보는데, 자, 우리가 처음 투자하신 분들은 지식산업센터 일단 요건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은 일반 주거 지역의 지식산업센터를 짓지는 않겠죠. 기본적으로 다 이 중공업 지역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자, 이 성수동이라는 지역을 보면요, 지적 편집도를 볼게요. 지적 편집도를 보면 이 파란색이 나와 있죠. 자, 이 파란색이 바로 준공업 지역이겠죠. 자, 이 성수동의 가장 큰 장점은 좀 줄여볼게요. 하면은요, 이 서울 동부권에서 물론 장안평에도 일부가 있고 또 창동 일대도 중공업 지역이 일부 있긴 하지만 압도적인 크기로 봤을 때는 이 성수동 일대가 상당히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면 이쪽 보면 파란색 구간이 거의 없죠. 있긴 있습니다만 거의 나와 있진 않은데, 자, 성수동이 가장 크게 나와 있고 이 서남부 쪽에는 엄청나게 좀 많이 이 중공업 지역이 자리 잡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자, 이 성수동이 지금 현재는 성수동 자체가 워낙 위치 좋은 지역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자, 이 남쪽에는 강남이라는 지역과 가깝게 자리 잡고 있죠. 성수대교를 이용해서 바로 가깝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강변을 건너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자, 위쪽에도 다양하게 아까 말씀드린 창동, 도봉구 창동이나 이 장안평 일대도 좀 자동차 단지들이 있긴 하지만 이 성수동 자체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지금 일자리하고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고요. 지금 핫플레스에서 과거 공장이었던 지역을 부셔서 카페나 예쁜 맛집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저도 많이 좀 즐기는 지역 중에 하나긴 하지만 우리가 딱 이 지식산업센터를 봤을 때는 다양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번 거리를 한번 볼게요. 거리를 보면요, 아무데나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이 지금 옛날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옛날 모습을 갖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 뒤쪽을 보면 건물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도 보면 지식산업센터들이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아무데나 찍긴 했는데, 자, 좀 더 넓혀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건물들이 들어와 있는 부분과 함께 보면 옆에 보면 지식산업센터들이 자리 잡고 있고, 또 여기 앞에도 지금 어느 정도 계속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 성수동이라는 지역은 상당히 2호선이라는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방문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과거에 노후화된 공장들이 바뀜에 따라서 새롭게 개발이 지금 많이 완성이 됐다고 하지만 지금 옆에도 지금 화면상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보면 성수동 KT부지 지구단위 계획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모습이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이런 식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지들이 있고, 옆에도 보면 코오롱 관련돼서 또 지식산업센터들이 있죠. 자, 이런 안정적인 지역이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만약에 수익형으로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성수동 일대 또는 분양하는 것도 가격은 좀 있을 수 있지만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또한 이 환경들, 그 다음에 입점률도 상당히 높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쪽 지역을 눈여겨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양하게 지식산업센터들이 자리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좀 재밌는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이 지역을 보면요. 자, 옆에는 학교가 있죠. 초등학교가 있고 주거 지역이 있으면서도 함께 이 옆에 보면 지식산업센터들이 있고 옆에 또 힐스테이트가 또 자리 잡고 있죠.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죠. 즉 뭐냐면 직주 근접이 복합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중공업 지역이다. 그래서 중공업 지역 내에 뭐 아파트도 많이 짓기도 하지만 일자리나 그런 것들이 다 인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성수동 같은 경우는 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자, 그렇다고 하면 중요한 거는 가격이죠. 가격적인 부분이 좀 많이 올라가 있는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수익률을 봤을 때는 좀 높은 가격 대비 했을 때 임대료가 뭐 천차만별로 엄청나게 높게 받지 않는 이상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먼저 성수동이고요. 자, 여기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좀 나는 투자를 해보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서남부 쪽으로 가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서남부 라인을 보면요. 지금 영등포 라인을 제가 추천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등포 라인은 지금 현재도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지금 짓고 있고, 자, 이 영등포 라인 같은 경우도 지금 지하철 5호선이 있죠. 그 다음에 2호선이 있고요. 그 다음 9호선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왼쪽에 목동이라는 주거지역과 함께 오른쪽에 여의도라는 상업지역을 끼고 있는 지역이죠. 자, 이 지역도 지적 편집도를 보면요. 다 중공업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영등포 지역은 이 서부간선도로 라인을 타고 내려간 다음에 이 영등포 일대와 그다음에 우리 옆에 보면 이제 구로 디지털단지가 있고요. 그다음 가산 디지털단지, 그다음 독산동으로 해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지역과 함께 밑으로는 금천구청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 공장 라인들이 펼쳐집니다. 그 안양천을 중심으로 이 동쪽 라인에 지금 지식산업센터들이 엄청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자, 이 지역 또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지역으로 저는 좀 추천을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 현재도 지금 개발이 진행 중에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 여기 보면 롯데마트가 자리 잡고 있죠. 롯데마트가 자리 잡고 있고 옆에는 이제 지식산업센터들이 자리 잡고 있죠. 다 지금 다양한 일자리들 자리 잡고 있는데, 자, 이 지역들이 옛날 모습을 한번 보면요. 자, 지식산업센터도 있긴 하지만 옛날에는 뭐 공장 부지였죠. 롯데 관련돼서 아마 제가 물론 물류 관련된 그 로직티스 아마 그쪽 부지를 알고 있는데, 이 부지들이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해서 마트가 들어온다거나 옆에도 보면 공장 부지였죠. 공장 부지였고 현대자동차 관련된 뭐 정비 관련된 부분인데, 이 모습이 중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최신을 보면요. 어마어마한 근사하게 들어왔죠. 자, 이게 지금 현재 시점이고, 이게 지금 영등포 일대도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처음에 이제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물론 뭐 지하 1층이나 1층에 상업용지, 그래서 상가를 관련돼서 분양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뭐 2층이나 3층이나 4층이나 이런 업무시설 관련돼서 분양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좀 추천해드리는 게, 보통은 이제 만약에 뭐 지하 1층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뭐 이동이나 1층 같은 경우는 또 위치가 좋은 지역들은 뭐 주말에도 상당히 상권이 활성화되면 임대료를 좀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 자,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주 5일로 요즘에 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주말에는 좀 횡하고 뭐 지하 같은 경우 문을 닫아 있는 상태에서는 뭐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뭐 수익이 난다 해도 너무 높은 수익이 아닌 이상은 임대료를 높게 올리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뭐 현상 유지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 2층, 3층, 4층 같은 경우는 좀 업무 시설이 좀 자리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2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쇄를 하는 뭐 기업이 들어올 수도 있고, IT 관련된 기업이 들어올 수도 있고, 보통 우리가 넓게 뭐 호수를 한 5개, 6개 합쳐서 이용하기도 하는데, 2층 같은 경우 뭐 세무법인이나 뭐 관련된 뭐 그런 업종들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2층이 좀 안정적인 임대료를 보고 있고요. 실제 제일 중요한 거는 직접 그냥 건물 들어가신 것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직접 들어가서 가지고 2층에 뭐가 있고 3층에 뭐가 있고 실제 뭐 공실은 어떤지 그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 뭐 어찌됐든 영등포 일대는 상당히 좀 인기가 있는 지역이고, 지금 현재도 지금 개발 행위가 많이 있고요. 실제 한번 볼게요. 자, 이 거리뷰를 보면요. 자, 이런 아파트 주거 지역이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아래쪽 보면요. 자, 영등포 자, 약간 늘 자, 이쪽으로 보면요. 자, 과거의 옛날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옛날 모습을 보면요. 옛날 모습을 보면 이 공장이었죠. 딱 공장이었고 옆에 이제 공항대로 가는 길이죠. 6번 국도인데, 이런 모습들이 중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다 높게 건물들이 주상복합을 짓기도 하고요. 안쪽에는 또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오기 때문에 영등포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상당히 높은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투자 포인트 잡으실 때는 상당히 좋지만, 어느 정도
이 지금 유동 인구나 인기도에 따라서 임대료에 대해서는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뭐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하는 거는 뭐 다 뭐 쉬운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앞으로 중요한데, 자, 일단 경기 남부권을 저는 하나 첫 번째는 좀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경기 남부권을 추천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경기 남부권 같은 경우도 얘는 서울의 모습을 아까 말씀드렸던 성수동이나 영등포의 모습들을 지금 많이 지금 경기도권, 특히 경기도의 새로운 택지 개발이나 신도시들이 지식산업센터를 품고선 개발 행위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영등포 같은 경우에, 영등포가 아니죠. 광교, 그다음에 이쪽 상현 밑에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자, 보면 여기 삼성전자겠죠. 삼성전자 관련된 부분인데, 가끔 보면 뭐 삼성전자가 뭐 이전을 하는 이렇게 뭐 고독을 한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이쪽 동탄이나 아니면 기흥 쪽은 메모리 사업부 관련된 반도체 부분이고요. 이쪽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가전이나 그쪽이기 때문에 뭐 결이 좀 다릅니다. 연구소도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가끔 보면 삼성이라고 해서 뭐 다 똑같은 제품 만드는 게 아니고, 뭐 그래서 뭐 광주 쪽에 뭐 세탁기를 만들기도 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뭐 그런 거 디테일 모르시는 분들은 뭐 무조건 이전해서 뭐 이쪽이 뭐 약해진다 하는데, 말이 안 되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를 메인으로 했을 때 이 왼쪽 라인과 그다음에 오른쪽 동탄 라인과 그다음 기흥 라인을 중심으로 많이 확성이 됐는데, 자, 여기 보면 용인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뭐 첨단 산업단지로 지금 개발 행위가 이제는 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보면 지금 부지들이 지금 상당히 펜스가 쳐져 있는 상태죠. 자, 여기 건물도 좋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자리가 향후에 개발 행위가 들어온다 하면 상당히 지금 보면 이 인근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위쪽 흥덕 위쪽 라인에도 지금 상당히 지금 광교로 해서 광교에 지금 상당한 기업들이나 일자리 유치함에 따라서 이 상현 쪽이나 아니면 이 신갈 쪽 라인의 과거의 모습들, 그때 지난번에 제가 구성 쪽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자, 그리고 앞으로 이 용인 일대가 계속적으로 메모리 클러스터, 그러니까 반도체 클러스터가 사업이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고 확장이 된다 하면, 이 지역 내 경기 남부권에 상당한 지식산업센터들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하면 결국은 이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가 확정이 된 상태에서는 어찌 됐든 초기 투자로 좋은 목에 있는 곳에 투자 포인트 잡으신다면 상당히 높은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것들, 즉 우리가 투자를 뭐 시청자분도 그렇고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이미 완성된 단계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다 보기 너무 좋아요. 길도 반듯반듯하고 건물들도 이쁘게 들어와 있고 기업들도 다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투자할 때는 이미 가격이 올라가 있죠. 그러면 물론 안정적인 뭐 임대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되겠지만, 차익형까지 바라본다면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의 그림, 즉 스케치만 딱 되어 있는 상태죠. 뭐 스케치도 안 되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스케치라는 결국은 어떤 나라에서나 경기도나 또는 시에서 개발 행위에 대한 계획안이 잡혀 있는 스케치죠. 이 청사진을 봤을 때 앞으로의 미래를 갖고 투자 포인트 잡으신다면 상당히 메리트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래서 위쪽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이 광교 쪽 위에 또 이 신분당선 라인 쪽으로 해서도 상당히 지금 뭐 지식산업센터나 그런 것들이 또 일부 부분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지역들도 한 신분당선 라인들로 계속적으로 위에 판교와 아래 광교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도 눈여겨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 구로 항동지구 쪽을 보려고 합니다. 자, 구로 항동지구가 또 요즘에 또 많이 짓고 있는 지역인데, 자, 이 오르동 일대가 이제 뭐 아까 뭐 산업단지들, 그 다음에 온수 산업단지들이 있지만 여기는 좀 약간 뭐 큰 기업들은 아닌 상태이긴 한데, 자, 이 항동지구 같은 데 보면요. 좀 해볼게요. 자, 이 항동지구 라인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현재 뭐 여기 찍어보면 되겠네요. 자, 지식산업센터들이 막 들어오고 있죠. 지식산업센터들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상당히 지금 뭐 많은 다양한 분들이 들어있는데, 자, 포인트를 좀 잘 잡을 수 있다. 포커스, 즉 어떤 포커스를 잡으셔야 되냐면, 자, 이 지역 같은 게 보면 지금 뭐 근사하게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겉에 뭐 들어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부 보면 아직까지는 빈 상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아직까지 빈 임대 같은 경우도 있고, 물론 기업들 들어오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왜 발생이 되냐면, 자, 요즘 개발 행위라는 거는 택지 개발을 하거나 또는 무슨 뭐 어떤 우리 항동지구 아니면 뭐 옆에 은계지구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요즘에는 지식산업센터하고 그다음에 상가를 복합해가지고 개발 행위를 하는 행위를 많이 합니다. 특히 지자체에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자 여기 봤을 때는 주거 지역으로 뭐 항동 지금 많이 지금 계속적으로 입주를 하고 있고 지금 개발 행위하고 있는데, 자 좀 넓게 볼게요. 자 이 항동이라는 지역에 지식산업센터를 지었는데, 자 기업들이 봤을 때 물론 여기서 뭐 출판이나 아니면 또는 뭐 제조나 들어올 수 있게 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다른 굵직한 산업단지, 물론 온수 산업단지라는 게 좀 조그맣게 있긴 하지만 연계성이 상대적으로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다고 하면 연계성이 떨어지는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 기업들이, 그러니까 즉 제가 만약에 기업 어떤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여기 굳이 내가 어떤 뭐 다른 거래처하고 거래를 해야 되는 조건일 때는 들어와야 될 이유가 좀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좀 중요한 거는, 자 여기 지금 지식산업센터들을 짓고 있긴 하지만, 자 바로 아래에 옷길을 볼게요. 옷길. 자 옷길을 보면요. 옷길을 보면, 자 이 라인도 지식산업센터를 지었죠. 자 그렇다고 하면 상가들은 어쨌든 주거 아파트 단지대에 들어오면 어쨌든 상가들은 들어와서 보면 다 상가들이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많죠. 상가가 우리가 보는 식당이나 그런 것들 많이 들어와 있는데, 자 보면 임대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현재 시점, 물론 앞으로 뭐 좋아질 수 있긴 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상당한 어쨌든 주거 지역에 대한 관련된 지식산업센터들은 다른 연계성이 있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공실 확률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이 지금 현재 시점이지만 앞으로 옆에 뭐 은계지구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다양한 지역 내에 뭐 택지 개발이 된다 하면 지식산업센터들 복합적으로 요즘에 계속적으로 들어온다 하면 상당한 공실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사회적인 문제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경기도의 많은 지자체들이 지식산업센터들을 무조건 일단은 뭐 넣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이쪽 북쪽을 볼게요. 자 북쪽을 보면요. 북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지금 이 상암이라는 지역 있죠. 상암이 지역이 있는데, 자 이 아래쪽을 보면요. 여기 지금 DMC 라인이 되어 있는, 자, 이 여기면 덕은지구죠. 자, 덕은지구를 보면요. 여기도 지금 중공업 지역이 좀 나와 있죠.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자, 펜스를 쳐져 있고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인데 지식산업센터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한 뭐 주상복합이나 또는 뭐 오피스텔 들어오고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 들어오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 여기도 뭐 지금 시점 봤을 때는 다만 뭐 옆에 상암이라는 지역이 있지만 상암이라는 지역이 우리가 보면 제조나 뭐 이런 뭐 IT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방송이나 미디어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크죠. 그렇다고 하면 이 덕은주의 지식산업센터들이 맞물려서 개발 행위했을 때 상당히 좀 가치적으로는 좀 상당히 좀 좋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다양한 지역들을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지역들을 말씀드렸고, 자 뭐 시간상 그런 부분들이 있고, 현재도 지금 서울의 뭐 염창도 일대 또 등촌 일대도 뭐 지식산업센터를 짓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식산업센터를 묻지마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고, 그리고 투자 가장 많이 실패하시는 분야가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잘 알다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인근에 뭐가 들어오는 거를 투자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투자라는 거는 내가 알고 있는 동네에다 투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알진 못하지만 앞으로 좋아질 지역을 분석해서 그 지역에다 투자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가가지고 부동산에 가가지고 여기 지역 어떠냐 물어보면 다들 좋다고 하겠죠. 그런 투자는 어쩌면 묻지마 투자고, 정말 이런 지역들 분석을 하면서 투자 포인트 잡으신다고 하면 좀 아무래도 좀 요즘 뭐 상담들 보면요 좀 상당히 좀 뭐 공실 리스크 관련된 부분들이 많은데 알짜배기 투자들 많이 있으니까요. 또 궁금하시다 하신 분들 또 뭐 문의나 또 전화 주시면 또 부분 관련돼서 또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도 또 알짜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